북한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평양을 점령하고 한국은 손도 못 대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 혹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는 기적 같은 시나리오, 도대체 무엇이 현실이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붕괴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대 세력들이 모두 개입하는 초대형 지정학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한국은 서울 바로 위에서 중국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한반도에서 벌어질 피 말리는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우선 북한은 정말로 붕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70년 넘게 유지해온 나라죠. 하지만 최근 조짐은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말부터 북한 외교관들이 대규모로 탈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북한 군인도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체제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죠.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강도 높은 압제에 의한 권력구조 붕괴입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외교관들의 동선, 북한 내 청소년들의 한류, 고위층들의 동향에 대한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 처벌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터진 둑을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충성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의 지나친 압박은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고위층들의 지휘체계 부실화, 하부 단위 조직의 하극상이나 기능 마비, 국경 수비대와 주민들의 동반 탈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극도의 빈곤과 혼란에 의한 아노미 현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에서 실패하거나 크게 얻지 못하고 중국과 갈등 관계를 높일 경우죠. 이 경우 북한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극도의 빈곤 상태로 추락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통치 기반인 호위사령부, 국가보위부나 당 조직 등이 충분한 배급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강한 배신감을 느낀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해 불신하게 되며 체제 와해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김정은 자신의 멘탈리티 붕괴로 인한 통제력 상실입니다. 독재는 1인 체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독재자의 완벽한 멘붕 상태는 가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김정은의 멘붕 증세는 다양하게 보고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사, 쿠데타,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 상실 등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럼 이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어 북한이 정말 붕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이 상실되면 북한은 즉시 무정부 상태에 빠집니다. 권력 구심점이 사라진 군부 세력이 무기를 들고 탈영하여 군벌화되고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벌어지죠. 치안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범죄 조직, 해킹 부대, 마약 밀매 조직의 족쇄가 풀리며 약탈과 파괴가 자행됩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와 유사한 양상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량 난민 발생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50만 명이 중국으로, 최대 500만 명이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엄청난 수죠. 이것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대량 살상 무기 문제죠. 북한은 현재 35개에서 많게는 90개까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최소 35개 이상은 확실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생화학 무기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탄저균, 천연두 등 끔찍한 생물학 무기들이 통제불능 상태의 군벌이나 테러단체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 혹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 붕괴를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인식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완충지대이기 때문이죠. 통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을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립니다. 북한이라는 입술이 사라지면 중국이라는 이가 시린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 탈북민이 만주로 유입되면 조선족과 연합하여 소수민족 독립운동의 불씨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외부 충격으로도 신장지구, 티베트, 만주 등 4개로 쉽게 분할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통일 왕조보다 분열이 시간이 더 많았을 정도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예상작전을 다 짜놓았습니다. 국경 봉쇄 후 신속 대응부대 약 20만 명을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평양을 점령하고 친중 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을 중국의 위성 국가화합니다. 명분은요? 조중우호 협력 상호원 조조약에 따른 자동 개입입니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원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제2조에 명시되어 있죠.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김정은이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국경으로 유입될 경우 체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중국은 분명히 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적 침공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인민군 70%가 남한과 국경에 배치되어 있어 북중 국경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허술하기 때문이죠. 중국군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지 못할 경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4분 한론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평양은 공동 관리하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동강 이남만 수복하게 되어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더 나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실상 합병입니다. 중국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동북 사성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 경우 한국은 서울 바로 위에서 중국군과 대치하게 되며 서해와 동해의 주도권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도 북진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휴전선에는 수천 문의 장사정포, 방사포들과 선군호, 폭풍호를 위시한 전차 수천 대로 이루어진 북한군의 두터운 방어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북중 국경에서 평양까지는 고작 230km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예비부대는 질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고 예비군에서도 도태된 지 수십 년은 넘은 T-34 전차를 아직도 굴려먹고 있는 게 북한 노동적 위대죠. 중국군이 가뿐히 박살내고 내려가 이미 평양을 접수하고 안정화한 뒤 평양 개선문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을 친절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붕괴 이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 지역에 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군이 한국군과 미군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중국도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구체적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압록강 아래로 50km까지 중국군이 내려와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양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받을 수도 있죠. 통일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영토를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죠. 첫째, 명분 축적입니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유엔 동시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을 통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미리 얻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는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소프트 파워 공작입니다. 평시에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심어야 합니다. 유사시 그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북한 고위층이 한국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면 이것이 바로 한국군 투입의 명분이 됩니다. 셋째, 신속 대응입니다. 붕괴 조짐 시 한미연합군 및 유엔군과 공조하여 중국보다 빠르게 휴전선을 돌파하고 주요 거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해 합법적 통일 절차를 밟아야 하죠. 속도가 생명입니다. 중국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평양은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휴전선의 방어선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중국군은 이미 평양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중기동을 통한 평양 선점 작전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특수부대와 공수부대를 항공기와 헬기로 평양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북한군의 방공망을 뚫어야 하고 병력과 장비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전 준비입니다. 북한 내부에 친한 세력을 키우고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국의 지지도 확고히 해야 하죠. 그리고 북한 붕괴 상황에 대비한 군사작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붕괴가 한국에게만 중요한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가 진다면 러시아는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고 당분간은 위험도가 그나마 작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이 이것을 장악한다면요. 중국의 세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재앙입니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사실상 중국의 압박을 받게 되고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일본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절대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서 미중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이 평양에서 대치하거나 심지어 무력 충돌을 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 붕괴는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최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연방도 함께 무너지는 거죠. 러시아는 101개 인종의 다민족을 러시아의 빈약한 경제가 연합 형태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까지 흔들리면 러시아도 동시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더욱 강해지는 경우죠. 북한은 현재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사용 중인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건너왔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등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을 더욱 위협할 수 있죠.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보낸 수백만 발의 포탄은 북한이 전시를 위해 비축해둔 물자인데 이것을 다시 채워넣을 생산 능력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한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죠.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 북한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보다 월등히 우세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생각하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죠. 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북한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북한이 붕괴해도 문제, 붕괴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북한 내부의 변화를 주시하고 붕괴 조짐을 조기에 포착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둘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유엔을 통한 명분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속 대응 능력, 공중기동 능력,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죠. 넷째, 통일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필요합니다. 독일 통일 비용의 몇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이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통일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동포로 생각하고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통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을 잘 정착시켜 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리도록 해야 하죠. 또한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고위층이 붕괴 시 한국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동독 붕괴 때 서독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결국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평양을 점령하는 악몽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적 준비, 외교적 준비, 경제적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준비가 필요하죠. 북한 붕괴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영원한 독재는 없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평양을 점령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요. 그날은 기회가 됩니다. 70년 넘게 분단되었던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고 한국은 진정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북한 붕괴가 최대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도 더 이상 독재와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북한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시사 문제를 다루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